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고전시를 배우고 있는데 고전시 중에서도 그동안은 시조를 배우다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한 작품 스타트를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뭘 배웠냐면 한시를 중간에 내가 넣어놨거든. 그래서 한시를 하는데 자 보시는 바처럼 제가 이제 간략히 써놨습니다. 왜냐면 한시는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얘들아 그 밑에 시조는 막 해석을 써주잖아. 근데 한시는 딱히 써줄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필기해 하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어디다 필기하는지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 할까봐 제가 간략하게 썼습니다. 막 중요해서 쓴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시는 다시 얘기해. 한시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 한자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 옆에 해석을 해놓은 거라서 요 해석본이 교과서마다, 교재마다 혹은 잡서마다 살짝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언제,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 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지만 또 대부분의 잡서에는 그 대동강의 물은 그 언제나 마를 것인가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해석본이라서 다르다. 그러니 그 해석을 암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해석을 해놓은 이 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표현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결국은 어떤 것을 상징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제가 필기 같은 거 여러분들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교재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제가 요 밑에다 필기하는 걸 여러분들 역시 그 밑에다 필기하시면 돼요. 한시는 해석을 밑에다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다가 주제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진중하게 출발합니다. 자, 정제상이 송인이라고 하는 송인, 보낼 송인,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누군가 그리워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건 그러니까 헤어짐, 그러니까 이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작품이 이별의 정한, 그러니까 어떤 한 맺힐 정도의 슬픈 감정을 노래한 이별의 정한의 작품들 중에 최정수, 그러니까 가장 첫 스타트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작품 하면 그냥 송이는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꼭 하셔야 되는 작품. 여기 교재에 있는 건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그렇지만 항상 이 작품은 그냥 반드시 그냥 알고 있자, 이런 작품. 내신에서도 너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쭉 정리할 테니까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서 이것만은 알자, 이런 관점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비겐 언덕에는요, 왜 비가 막 오고 나서 비가 이제 싹 개고 나면 왜 이런 자연물이나 특히나 이제 풀빛이라고 해도 나와 있지만 나무 색깔이나 이런 게 되게 선명하고 잘 보이거든요. 먼지 같은 것이 이제 싹 공기 중에 없어지다 보니까 풀빛이 좀 더 푸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푸르름의 녹음이 느껴지는, 왜 그럴 때 많이 보잖아. 비가 개고 나서는 이제 뭔가 더 화사한 느낌이 나거든요. 색깔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니 비가 개고 난 언덕에는요, 풀빛이 아주 푸르른데, 어머, 풀빛이 어쩜 저렇게 아주 선명하고 푸르고 예쁜 색깔일까? 자, 일부러. 뭐가요, 선생님? 해석이 되어 있는 한시이기 때문에 그냥 읽다 보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못 찾아서 제가 일부러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풀빛이 푸르러요. 너무 예쁜데, 됐습니까? 너무 예쁜데 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연은 너무 예쁜데, 이렇게까지 아름다운데, 진정 말하고 싶은 건 뒤에 그대를 남포에서, 남포라고 하는 지명을, 대동강에 있는 그냥 지명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보내며 그대를 보냈어요. 즉 이별을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서 슬픈 노래 부르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자연은 저토록 아름답지만 인간인 나는, 화자는 이별을 하면서 슬픈 노래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느끼고 있죠. 아시겠지만 내 감정이 당연히, 내 감정 슬플 때 슬프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과 같이 보여질 때는 내 슬픔이 더욱 두각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두 개를, 자연과 인간의 상황을 대조해서, 그래서 대조법이 쓰였습니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대조해서 내 슬픔이 더욱 두각되죠.
내가 슬프면 슬플수록 저 푸르른 정말 예쁜 자연이 더욱 내 슬픔이 커지게 만들어줘요. 왜냐? 나만 슬픈 것 같거든. 사람은 그렇잖아. 자, 대동강물은 대체 그 언제나 다 할 거야. 여기서 다 하다는 건 그러니까 다 없어져서 그러니까 다 끝나. 그러니까 다 말라버려요. 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동강의 물은 그 언제나 다 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을 해마다 푸른 물에 더하는 것을 여기서의 푸른 물은 당연히 대동강의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눈물은 화자인, 지금 이별을 한 화자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강가에서, 대동강가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 여기서 많이 이별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 내 눈물일 수도 있고 화자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별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던 중요한 건 뭐냐면 해마다 슬퍼서 온다는 거야. 이별 때문에. 이별 때문에 해마다 내가 눈물이 계속 이 대동강 물에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니까 이 물은 마를 날이 없어요. 물론 웃기죠. 방금 웃으셨습니까? 웃었어야 되는데. 물론 웃기죠. 내가 눈물은 뭐 아무리 내가 아무리 많이 흘린다고 한들 저번에 한번 얘들아 쉬어가는 시간 저번에 한번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외국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네스북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네스 최고 신기록 같은 것에 도전하는 그 주제는 너무 다양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9시간 울었답니다. 정확한 기네스 그 최고 신기록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9시간을 계속 울었대요. 그랬다가 실명할 뻔했다. 뭐 이런 기사를 내가 봤는데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봤는데 설사 9시간을 운들 얘들아. 그럴 수도 없지만 무슨 대동강의 그 정말 강물하고 비교조차 됩니까? 내 눈물 때문에 걔가 안 마르겠어요? 뭐 마르고 안 마르고가 내 눈물과는 상관없죠. 하지만 그 정도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설사 이게 마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물 때문에 마를 수 없을 정도로 나도 눈물을 많이 흘려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내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에 더할 정도로 내 이별에 대한 슬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별의 단순한 슬픔이라고보다 한 맺힐 정도의 큰 슬픔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감정이 크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의 표현법은 말도 안 되죠. 너무 강조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눈물이 많이 나온다고 한들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법 쓰였고요. 요렇게 써볼까요? 요렇게 지우고 쓰자. 과장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원래는 뭐뭐 하는 것을로 끝나면 안 되죠. 사실 좀 정확하게 문장을 바꾸자면 대동강의 물은 이별의 눈물을 해마다 더하다 보니 그 언제나 마를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은 여기에 도치법도 쓰였습니다. 이고요. 그 언제나 다 할 것인가 배웠죠? 고전에서 뭐뭐한가, 뭐뭐한고, 뭐뭐하 있고, 이까리아냐가 나오면 우리는 서리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마를 거야? 아니, 마르지 않을 거야 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슬픔은 계속 더해질 거고요. 그래서 마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사실 그냥 이별해서 너무 슬퍼요 인데 그걸 자연과 대조했어요 와 그냥 보여지는 표현법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만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왜? 정말 자주 나올 작품이에요. 모의고사의 선지는 기본, 내신에서도 그냥 만약에 내신에서 나오면 정말 세부적인 것까지 질문하거든. 이런 표현법 질문할 거고요. 또 하나 표현법을 굳이 찾자면 여기 보시면 푸른데 보이십니까? 색채 이미지가 쓰였는데 이걸 색채 이미지라고 해도 되지만 색채 이미지면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자연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이별의 아픔은 노래를 부르다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라고 얘기하기가 좋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여기는 시각시였고 청각시였어요. 두 개가 대조되었어요. 아름다운데 슬퍼요. 왜 슬픈지는 여기에 나와 있고 이런 표현법들까지 해서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라 제가 썼습니다. 주제 너무나 당연해요. 저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주제는 그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한시는 해석 또 한 번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목만 쓰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 배울 때 조금 숙제가 가볍네 생각해 보니까 이별의 아픔, 이별의 정환. 제가 이별의 정환이라고 써드린다 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 주제가 하나로 고정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별의 정환이야 라고 외운다는 아니야. 이별의 애상적인 이별, 뭐 이별의 슬픔 다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꼭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 작품 너무 중요하죠? 아, 말하고도 좀 민망한데? 좀 전에 그렇게 중요하다더니 또 중요해.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다음 작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졸지 말고 집중해서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저 지우고 갈게요. 자, 지우고 왔습니다. 제가 또 그 다음 작품 좀 간략하게 썼는데, 자, 이 작품도 이제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정약용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정약용은 뭐 모든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선 제가 요걸 쓸 거예요. 주제를 쓸 건데 잘 들어. 앞으로 탐관오리가 뭔지 아시죠? 모르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 탐관오리들, 그러니까 지배계층들인데 백성들을 수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탐관오리라 할 거고, 그들을 비판하는 작품이 나오면 그냥 주제는 모두 동일하게 쓰세요. 자습서를 보면 제가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정약용의 고시8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사리화라든가 뭐 이렇게 뭐 탐관오리들의 행포를 뭐 비판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내용에 따라서 아주 살짝 다르게 쓸 수는 있어. 예전에 내가 자연친화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거야. 살짝 다르게 자연친화도 또 뭐 자연친화지만 넓게는 그 안에 내용을 좀 살짝 다르게 쓸 수는 있지만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그냥 자연친화 주저하면 돼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제를 미리 이쪽에다 쓸까요? 이거의 주제는 항상 이러한 나쁜 놈들,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의 혹은 탐관오리의 횡포를, 백성들에 대한 횡포를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주제를 하나로 고정해서 가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편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얘기할 때는 얘들아, 이게 이 작품은 그 왜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 알지? 그 작품이야 하면 그 주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시를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됐죠? 이 작품 대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면, 자, 우리는 항상 불쌍한 우리의 백성은 제가 항상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놈을 우리는 탐관오리라고 할 건데, 탐관오리는 항상 세모를 해줄 거예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항상 그 동그라미 세모를 잊지 말고 두 개를 대조하여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런 작품도 굉장히 많고요. 설사 여러분들이 그 기본 틀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배우지 않은 작품이 요즘 수능에서 고전 시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 구조를 알고 있어야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야. 자, 제비는 우리의 백성입니다. 다양하게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자습서 보면 핍박받는, 억압받는, 수탈당하는 뭐 많죠. 저 그냥 하나로만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수탈당하는 이라고 쓸게요. 수탈당하는 우리의 백성입니다. 항상 백성은 어떤 대상이냐면 아이고 불쌍해라, 저렇게까지 수탈당해 라고 생각을 하여지기 때문에 연민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하게 되어 있어. 연민이 뭔지 알지? 동정받는, 그러니까 동정하다, 뭐 불쌍하다의 의미니까 연민의 대상, 그러니까 동정받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필기를 굳이 필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 제가 지워서 제가 보면서 읽을게요. 자, 제비 한 마리가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여기선 제비라고 나왔지만 수탈당하는 우리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서 지지배배 그 소리를 그치지 않는다. 막 뭔가 지지배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뜻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를 찾자면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해요. 집 없는 서러움이요. 서럽죠, 서럽죠. 집이라고 하는 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터전조차
수탈을 당해서 나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화자가 물었습니다.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그러니까 집이 없어? 왜? 저기 묵어있는 느릅나무, 회나무 묵었다는 거 오래돼서 그러면 이제 구멍 같은 게 뚫리거든요. 그럼 새들이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집 안식처처럼 할 수 있는 거. 보통 새들이 나무에다 둥지를 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왜 집이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집이 없다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 요 대사를 시적 화자의 대사라고 한다면 시적 화자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제비가 다시 지적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듯 우선 제가 생략 썼고요. 느릅나무 구멍 왜 못 들어가냐면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요.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이게 참새의 참새란다. 사리화 생각하고 있었나 봐. 사리화가 뭐냐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제비의 답변인데요. 나 이렇게 더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지? 나 더 나가면 화면 사라진다? 그래서 최대한 안 나가고 화면에선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필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비의 답변이 화자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제비가 답변을 했다는 건 뭐 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 작품의 특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왜 안 되는지 얘기했죠? 느릅나무 구멍, 회나무 구멍 많아서 왜 안 돼? 라고 물어봤지만 이거는 황새가 와서 쪼고요. 이건 뱀이 와서 뒤져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그 삶의 터전을 다 자기네들이 장악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자, 이 두 존재는 백성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제비입니다만 어쨌든 수탈하는 그리고 억압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표현,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해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탐관오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탐관오리 쓰시고 내가 왜 세모에 있는지는 알고 있지?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와 세모의 대조인 연관성은 생각하시면서 두 개 제가 여러분들 연결해서 여러분은 쓰세요. 두 개가 대조되었습니다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탐관오리들의 행포를 비판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제비가 사실 뭐 굳이 표현법을 더 찾자면 제비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뭔가 말을 한다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찾자면 의인화수법도 쓰인 작품이네요. 굳이 하나 더 찾아봐? 넘어가려니까 자꾸만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네. 제비, 황새, 뱀, 동물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화적, 동물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직접 탐관오리들 나빠요. 백성들 왜 괴롭혀요? 이렇게 안 하고요. 탐관오리와 백성을 이렇게 동물에 빗대었다는 것 자체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싶다. 직접 대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의적 수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개념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제가 한 번만 걸어나오 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필기 중요한 거 하시고 주제 탐관오리들의 행포 비판까지 쓰시면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한 시는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 내면에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해서 사실은 요 필기를 보시는 것 그리고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고 또 수업 열심히 하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